자, 교재 65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모르타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다 설명은 했지만 이 모르타르를 다른 말로 줄룬이라고 돼요. 줄룬. 어쨌든 간에 이 모르타르라는 건 시멘트 플러스 물 플러스 모래, 이걸 섞어서 우리가 모르타르 또는 줄여서 몰탈이라고도 부른다. 근데 이것도 구분해서 보면 이 시멘트하고 물 섞은 게 시멘트 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종이하고 종이 붙이려면 풀 발라서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와 모래 사이를 갖다가 시멘트 풀이 연결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걸 우리가 모르타르 또는 몰탈, 줄룬이라고도 한다. 그 첫 번째 지문에 가로 1번에 보면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 강도보다 커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벽돌을 이렇게 쌓고 여기다 모르타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이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벽돌 쌓고 또 모르타르 넣고 벽돌 쌓고 이런 식으로 쌓았는데, 이 벽돌 강도보다 이 모르타르 강도가 더 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큰 힘을 가해서 벽돌을 깨면, 벽돌이 깨지면 깨졌지 줄눈이 깨지면 안 된다 이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벽돌보다 모르타르 강도가 더 커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가로 2번 지문에 보면요.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적당히 혼합하여 물을 부어 사용하며 벽돌 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미 얘기된 거네요. 그죠? 물을 붓고 난 후 1시간 후부터 응결이 시작하여 10시간 정도 응결이 종료되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사용해야 된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시멘트다. 이 시멘트면 여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시멘트에다 집어넣으면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걸 갖다 우리가 수화작용이라고 한다 그랬어. 수화작용. 이 수화작용이 일어난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응결이다. 응결은 뭐냐면 이렇게 시멘트 입자와 입자가 서로 엉겨붙는 걸 응결이라고 한다. 근데 이 응결은 1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응결이 이루어진다. 응결 다음엔 경화다. 경화라는 건 이렇게 시멘트 입자와 입자가 엉겨붙는 건 응결인데, 경화라는 건 엉겨붙은 상태에서 딱딱하게 굳는 게 경화다. 이 경화는 재령 28일 이런 얘기를 하죠. 일주일이 7일이니까 주로 따지면 4주가 되죠. 4, 7, 28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콘크리트 강도 하면 압축 강도잖아요. 철근하면 인장 강도고, 콘크리트 강도할 때 압축 강도를 의미하는 거고, 콘크리트 강도는 4주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콘크리트 치고 나서 한 달 후에 건물에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다만 여기에다가 자갈 넣으면 콘크리트 되는 거잖아요. 요까지만. 그게 모르타르라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 응결 시간이 지나면 1시간 지나면 응결되잖아요. 응결되기 시작한 걸 쓰면 강도가 약해진다. 서로 엉겨 붙으니까 그걸 쓰다 보면 강도가 떨어진다. 다시 말해, 옛날에는요, 요즘 다 옛날엔 수작업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얇은 철판을 바닥에 깔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야. 여기다가 모래 넣습니다. 모래 넣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 푸대로 찢어갖고 시멘트 넣고 삽으로 섞어요. 삽으로 막 섞습니다. 섞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은 걸 건비빔이라 그래. 건비빔. 나중에 뒤에 가보면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얘기예요. 건비빔. 근데 건비빔 한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파고 여기다가 물을 넣어요. 비벼가지고 모르타르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할 수 있어요? 1시간 지나면 응결이 시작되니까 못 쓰잖아요.
이 많은 걸 다 비벼 넣으면 응결 시작될 거 아니야. 그래서 1시간 내에 쓸 정도만 해서 물러서 사용한다 이거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건비 비빔에 해놓겠죠. 이해하십니까? 이런 거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모르타르 배합비가 있는데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다라 그랬어요. 나중에 공부하고 싶으면 미치겠다. 그런데 졸린다. 그때도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 아래 모르타르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확인해 볼 겁니다. 내가 체크하려는 건 체크하는 그냥 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 연도를 얻을 수 있는 만큼의 물을 넣고, 시공 연도라는 건 작업의 용이성이에요. 작업의 용이성. 나중에 자세히 할 거다 정말. 그림 그려가면서 시공 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 비빔 시간이 3분 미만이거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적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이 허용된다. 처음이니까 내가 이 책을 한번 봐준다. 나중엔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이게.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책 보고 고민할까 봐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질문이요.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 수화 작용에 의하여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화된 걸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응결도 되면 안 좋은 건데, 그죠? 당연한 얘기인 거야.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2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1시간 지난 그라우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공장에서 건조 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에서 비벼오고 이때 비빔은 10분을 넘지 않는다. 그런가 보다.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정도야. 이제 그 아래 줄눈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좀 보실래요? 이제 모르타르를 우리가 줄눈이라고 했어요. 요게 바로 줄눈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요게 줄눈. 그러면 여기 들어가기 전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벽돌과 벽돌을 쌓을 때 들어간 이 모르타르를 쌓기용 모르타르 그래. 쌓기용. 벽돌 쌓기용 모르타르. 근데 주택들 보면 빨간 벽돌로 돼 있잖아요. 겉에서 보면. 빨간 벽돌에 까만색으로 돼 있어요. 그걸 치장 줄눈이라고 하는데 요 깊이는 약 8에서 한 10mm. 굳이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줄눈의 두께가 보통 10mm예요. 이 줄눈의 두께가. 근데 조금 아까 내화 벽돌이라는 거 배웠죠. 내화 벽돌은 불에 강한 벽돌이잖아요. 똑같은 줄눈에도 내화 벽돌은 6mm짜리를 써요. 딱 두 가지. 보통은 다 쌓기용 모르타르 줄눈 두께 몇 mm다? 10mm. 내화 벽돌은 6mm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 8에 10mm에서 이걸 모르타르를 걷어낸 다음에 이쁘게 보이게끔 겉에다가 치장 줄눈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쁘게. 이 치장 줄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줄눈이라는 거. 평평하다 그래서 평줄눈이라고 하는데 이 평줄눈을 제일 많이 쓰는 거야. 우리 시험에도 한번 언급됐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줄눈이 무슨 줄눈이다? 평줄눈. 이거 말고도 오목줄눈, 볼록줄눈, 빗줄눈, 엇빗줄눈 많아요. 나중에 할 거고 어쨌든 이런 거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줄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쌓기용 줄눈, 치장용 줄눈, 아치용 줄눈. 아치 벽돌 조금 아까 배웠죠. 아치가 뭐야?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잖아요. 아치 벽돌과 벽돌 사이에 줄눈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건 아치용 줄눈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이제 여기로 들어와 보자고요. 이제 줄눈이 뭔지는 알았어. 그러면 줄눈에 보면 크게 가로 줄눈이 있고 세로 줄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험하고는 거리가 멀고 중요한 게 이제 뭐라는 정도 알고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중요한 거야. 일단 가로 줄눈, 세로 줄눈을 보면 여기다가 벽돌을 이렇게 넣고요. 모르타르를 집어넣습니다. 모르타르는 몇 mm라고 그랬어요? 10mm. 내화 벽돌은 6mm. 그죠? 이렇게 넣어요.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데 몇 개만 해본다면요.
나는 아니까 하고 딴짓 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그림 그리는 거 보는 것도 기억에 오래 남아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가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요게 가로줄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가로줄눈. 그러면 여기 세로로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요런 줄눈들을 우리가 세로줄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로줄눈. 처음이니까 이것도 설명한다.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한 건 뭐냐면 막힌 줄눈이 있고 통줄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거 말고도 맞았으면 좀 이따 언급때 얘기했지만 치장줄눈이라는 것도 나올 거야. 조금 아까 저기 싹형 말고 치장줄눈이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데 그럼 통줄눈하고 막힌 줄눈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 한번 볼래요? 요거 보면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죠? 이 막힌 줄눈, 통줄눈은 요 세로줄눈하고만 연관이 있는 거야. 가로줄눈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세로줄눈하고만 관계 있는데 여기 가보면 여러분 사다리 타죠. 직장 동료들끼리. 그죠? 간식 내기도 하고 가다가 막혔잖아요. 그죠? 가다 보면 또 막혔고 이런 게 막힌 줄눈이다 이거지. 그럼 통줄눈은 여기다 넣어보면요. 여기다 하자고 여기다가. 우리가 볼 때 맨 처음에는 한 켜, 두 켜, 세 켜, 네 켜 이렇게 표현을 써요. 나중에 뒤에 나오겠죠. 한 켜, 두 켜, 세 켜, 네 켜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통줄눈은 내가 막힌 줄눈이나 통줄눈은 다 세로줄눈하고만 관계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했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세로줄눈이 이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세로줄눈이 완전히 통했네요. 그죠? 세로줄눈이 통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벽돌에다가 하중을 이렇게 가하면요. 하중을 가하면 이 벽돌은 이 아래 벽돌에다가 또 하중을 가해줘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래에다가 하중을 가해준다. 그러면 이게 한 켜, 두 켜, 세 켜, 네 켜. 이것도 한 켜, 두 켜, 세 켜, 네 켜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다 하중을 하면 벽돌에 하나, 둘, 셋, 네 장이 힘을 버틴 주잖아요. 그럼 여기 보자고요. 이 벽돌에다가 하중을 가하면 이 벽돌은 이 옆에다가 이렇게 하중을 전달해줘요. 이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죠? 맞물려 있으니까. 또 이 벽돌은 이 옆에다가 힘을 전달해줘야 이 벽돌은 또 옆에다 힘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힘을 전달해준다 이런 얘기야. 맞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한 켜, 두 켜, 세 켜, 네 켜 이것도 한 켜, 두 켜, 세 켜, 네 켜인데 이거는 위에서 힘을 가하면 네 장이 버티기지만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장. 위에서 힘이 오는데 이건 10장이 버틴 게 이건 4장이 버틴 겨. 그럼 어떻게 튼튼하죠? 이게 더 튼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막힌 줄로는 힘을 받는 내력벽. 우리 내력벽이 힘을 받는 벽이잖아요. 내력벽에 쓴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통줄로는 그러면 힘을 안 받는 벽에 쓰겠죠. 그럼 뭐라 그래요? 비내력벽. 맞나요? 비내력벽이 이 비자가 아닐 비자잖아. 그죠? 힘을 받지 않는 벽 이런 얘기인 거죠. 치장벽, 장식벽 이런 데 쓴다 이거지.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건 뭐에 쓴다고요? 치장용, 이쁘게 보이는 치장용 벽돌에 쓰이는 거다 이런 얘기지. 이건 힘을 받는 내력벽에 쓰는 거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얘기 할 거야. 모든 조적조, 조적조가 벽돌 쌓으면 벽돌구조, 블록 쌓으면 블록구조, 돌 쌓으면 돌구조잖아요. 모든 조적조는 막힌 줄론, 요 막힌 줄론 하는 게, 이렇게 막힌 줄론 하는 게 뭐다? 원칙이다, 이거 원칙. 원칙이 뭔지 알죠? 단이라고 그랬죠.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야. 통줄 보강 블록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좀 볼래요?
나랑 이제 공부한 지가 좀 있으면 한 달 돼가고 한 달 더 넘어간 사람도 있고 하는데 나랑 아직 호흡을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엔 호흡 안 맞추면 정말 떨어지면 비참해요. 그리고 후회할 거야. 내가 왜 교수님 얘기 안 들었을까? 이런 생각 분명히 들어요. 꼭 개개야. 이승복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개기다 갔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우리 애 자녀 셋 얘도 들어줬어요. 이게 블록이잖아요. 그죠? 이 블록을 쌓으면 이것도 일반 조족조잖아요. 그죠? 근데 보강블록조라는 게 있다. 그지? 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앞에 철근 콘크리트 보강블록조 이렇게 돼요. 정확한 표현인데 이 사이에다 철근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철근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내가 저보다 연장자도 있고 어리신 분도 있고 그런데 내가 잊지 말라고 좀 자극받을 얘기하면 막말라 얘기하면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더라고. 꼭 공무원, 내가 노량진에서 공무원도 강의했더니 7급, 9급. 임용고시고 다 해보면 꼭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말 안 해요.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해요. 꼭 말 많은 사람 꼭 떨어진 사람이 말 많아요. 내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빨리 정신 차리라는 얘기야. 이렇게 있으면 블록과 블록 사이 여기다가 모르타르 채워놔요. 그럼 철근이 들어갔잖아요. 철근을 보강했다 이거야. 그래서 보강블록조라 그래. 그리고 시험에 블록조에서 나왔다 그러면 다 보강블록조밖에 시험에 안 나온다. 여태까지 모든 시험 다 비교해보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조족조는 뭐야? 마킨즐론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 규정이 있다. 이게 예외. 예외 규정이 보강블록조는 통줄론 쓴다 이렇게. 왜 그러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철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힌 줄을 써버리면 철근이 안 들어가겠죠. 이해하십니까?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지문이다. 시험 문제 이것도 지겹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야. 모든 조족조는 막힌 줄론이 원칙이지만 보강블록조는 통줄론을 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이 정도 교재로 다시 되돌아가 볼 거야. 교재에서 66페이지입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의 모르타르 부분을 줄눈이라 하며 이는 가로줄눈과 세로줄눈이 있는데 세로줄눈에는 막힌 줄눈과 통륜이 있다. 막힌 줄눈, 통륜은 뭐하고만 관계 있는 거예요? 세로줄눈하고만. 이제 그 아래 시험에 연관 있는 거 가로줄눈은 막힌 줄눈이요. 세로줄눈의 상하가 막혀서 막힌 줄을 하며 상부의 하중을 하부로 고르게 분포시켜 구조 내력상 유리하며 모든 조족제는 막힌 줄눈이다. 막힌 줄눈이 원칙이라는 거고 여기서 보면 힘을 가했을 때 하부로 균등하게 힘을 분산시켜 주죠. 10장이 받아준다 이거지. 이거는 4장이 받아주는데 그죠? 그 다음에 통줄론, 세로줄론의 상하가 연결되어 있으며 상부의 하중이 집중되어 구조 내력상 불리하다. 이 소리는 뭐냐? 이건 힘이 이렇게 내려올 때 딱 4장만 버팅기잖아요. 여기만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약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치장용, 비내력벽 이런 데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치장줄론이요. 자, 여기 먼저 보세요. 아까 내가 여기 벽돌과 벽돌 쌓을 때 들어가는 게 싹형 모르타르고 이걸 8에서 10mm 패고 여기다가 무슨 줄로 놓는다? 치장줄로 놓는다 이런 얘기 했었네. 그죠? 파란색으로. 그죠? 그런데 왜 치장줄로 놓냐면 여기 타이틀은 여기서 치장줄로 놓는데 여기다가 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 모르타르 성분이 시멘트, 물, 모래 들어가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요 시멘트의 주성분이 뭐냐면 석회석하고 점토. 이 두 가지가 주성분이에요. 시멘트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들은 게 이 두 가지다. 그지? 이 석회석을 산화, 화학균 D부터 산화칼슘이라고 있습니다. 산화칼슘에다가 점토를 섞어서 만드는데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비가 와요. 비가 물이잖아. H2O라 그래야. 화학균 몰라서 좋아. 빗물하고 이 석회석하고 섞여요.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요 안에 모르타르가 시멘트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공기 중에 탄산가스, 사람이 공기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수산화칼슘이라는 게 돼.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생기면 이 빨간 벽돌에 하얀 점들이 박혀 있는 거야. 하다못해 남자들 검은 양복이나 곤색 양복에 비듬 떨어진 거 가끔 보잖아요. 내가 봐도 흉측해. 혹시나 내가 양복이면 항상 잘 안 생기지만 수시로 털어요. 보기 흉할까 봐. 그러면 빨간 벽돌에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걸 갖다 우리가 백화현상이라 그래. 흰 백자에 꽃화자입니다. 흰 꽃처럼. 소고기로 말하면 마블링이가 지방이 쫙 껴있죠. 소고기는 원래 뻑뻑한데 사이사이 지방이 부드럽잖아. 부드럽다고 맛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엔 좋은 게 아니에요. 돼지고기 비계는 우리 몸이 체온이 녹여요. 근데 소고기 이름은 우리 체온이 녹일 수 없습니다. 쌓인다는 거야. 고지혈증 생긴다는 거죠.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갔지만 자 보자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게 빗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흰 가루가 생기니까 보기 흉하잖아요. 백화현상이 생기니까 빗물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치장줄루는 요 치장줄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 시멘트 모래 섞은 걸 뭐라 그래? 모르타르라고 하잖아요. 줄여서 이 모르타르에다가 뭘 쓰냐면 방수액. 색깔을 바꿔볼까요? 방수액을 섞어서 만드는 거야. 모르타르에다 뭐 집어넣는다고요? 방수액. 그래서 여기다가 발라주면 빗물이 와도 잘 차단하죠. 빗물이 못 들어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싹형 모르타르 안에 시멘트하고 만나지 못하잖아. 그럼 백화현상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또 하나 더 한 김에 조금 이따 나오고요. 벽돌도 1등급, 2등급이 나눠집니다. 고기도 1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1등급이 보통이죠. 고기 중에. 우리 다 보통 1등급 먹잖아요. 누가 사주면 1 플러스나 2 플러스 먹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원하는 건 그래요. 벽돌도 1등급 벽돌은요. 우리 콘크리트 하면 압축 강도죠. 철근은 인장 강도고. 그럼 벽돌 강도는 무슨 강도일까요? 압축 강도예요. 쌓아 올렸잖아. 그지? 벽돌 강도 하면 압축 강도예요. 근데 압축 강도가 큰 게 좋잖아. 그럼 내가 모든 재료의 기본이 뭐라 했어요?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되고 대신 강도는 약하죠. 거꾸로 생각하면 무거우면 강도가 크죠. 무겁다는 얘기는 빈틈이 적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1등급 벽돌은 빈틈이 적어야 돼. 곧 빈틈이 적다는 얘기는 흡수율이 적다 이런 얘기죠. 이해했나요? 모양도 똑바라야 되죠. 배도 똑같이 큰데 때깔이 좋으면 최상품 내는 거잖아. 아닙니까? 맛은 똑같은데. 처럼 모양이 바르고 두들겼을 때 맑은 소리가 나야 돼. 이걸 청음이라 그래. 청음. 그리고 흡수율은 적고 압축 강도는 커야 된다. 이게 1등급 벽돌의 기준이야.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는 치장줄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방수액을 섞어서 바르네. 이런 거죠. 근데 치장줄눈에도 여기다 넣어보려고 합니다. 좀 확대시켜보면 모르타르 집어넣고 벽돌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조금 전에 8에서 10mm 이렇게 모르타르를 빼낸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무슨 줄눈이다? 평줄눈. 근데 요거 내가 얘기하려는 거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으면 이게 바로 빗줄눈이야. 빗줄눈. 근데 반대로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거는 엇빗줄눈이야. 엇빗줄눈.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비가 왔을 때 이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빗물이 밖으로 잘 흘러가겠죠. 맞아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돼 있으면 빗물이 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엇빗줄눈은 어떻게 비가 왔을 때 안 좋겠죠. 빗물 처리가 용이한 건 빗줄눈이야. 어려운 거잖아. 빗물 처리가 용이한 건 무슨 줄눈이야? 빗줄눈이다 이런 얘기지. 이거 말고도 민줄눈, 오목줄눈, 볼록줄눈 다양하게 있어요. 일단 그 옆페이지 67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줄눈 벽돌하고 똑같죠? 맞아요? 평줄눈 벽돌에서 좀 들어가 있죠? 둥근줄눈, 오목줄눈, 볼록줄눈 그리고 이건 없죠. 여러분 책에. 그죠? 옛날 책에 보면 이거를 갖다가
빗줄론 어필줄은 같이 써놓은 짐승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남의 책 100개 쓰다 보니까 원리도 모르고 그냥 복잡하니까 아예 빼버린 거야. 그건 원래 이게 빗줄론이라는 거다. 이게 어빗줄론이고 이런 것도 있다. 빗물 처리 용이한 게 빗줄론이다 이런 얘기야. 난 만사가 귀찮다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무슨 줄론이다? 평줄론 이런 거야. 이제 다시 전페이지 66페이지 맨 아래 치장줄론으로 가봅니다. 벽돌 쌓기가 끝난 후 벽돌 벽면에 6mm 정도의 모르타를 파내고 1:1 또는 1:2 정도의 모르타를 눌러 바르는 것으로, 여기 6mm라고 내가 아까 그래서 8에서 10mm라고 그랬죠. 딱 이게 얼마나 규정은 없어. 보통 그 시방서에 보면 요 정도 들어가서 파낸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모르타를 파내고 이 모르타를 요 모르타를 파냈잖아. 그죠? 맞습니까? 치장줄을 하려면 파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요 치장줄론의 배합비가 거기 보면 1:1 또는 1: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1이 뭘까요? 시멘트고 이게 모래다 이런 얘기. 모래. 이해했나요? 시멘트와 모래가 1:1이나 1:2 섞어서 물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1:2 정도의 모르타르를 눌러 바르는 것으로 치장줄론 모르타르는 방수제를 넣어 사용하기도 하고 백색 시멘트, 색소등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백색 시멘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좀 볼래요? 집에 가보면 타일이 있죠. 욕실에 보면 타일과 타일 사이에 하얀 거 있잖아요. 이게 시멘트는 대부분 회색이지만 백색 시멘트라는 게 하얀색 나는 거. 이 치장용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욕실에 타일과 타일 사이에 있는 것도 치장줄론이다 이런 얘기야. 그때는 거기에 나온 것처럼 백시멘트를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죠. 색소 등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다. 치장줄론은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기에 하여 백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야. 백화현상이 아까 흰 백자에 꽃화자라 그랬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치장줄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공은 벽면의 상부에서부터 내려온다. 당연하겠죠. 이게 언급됐었는데 시험에 여기 좀 볼래요? 이 줄론을 여기 좀 보세요. 벽돌 쌀 때 밑에서부터 위로 쌀 거 아니야. 마지막에 이 치장줄론을 할 거 아니에요. 치장줄론을 밑에서부터 하면 요거 했고 요거 하면 위에 게 다 떨어지면 꽝이잖아. 치장줄론은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죠. 이해했나요? 이해하면 안 해도 되는 거야. 이해 못할 때 외우는 거고, 이해 못하는 게 다다 그러면 머리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할 거고. 어쨌든 그러면 치장줄을 하면 배합비가 얼마 정도 1:1에서 1:2 정도 되는 건데, 그죠? 빗물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물론 이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줄눈을 파낼 때는, 치장줄 할 때는 어디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해간다는 거. 이제 그 옆 페이지 가보면 중간쯤에 벽돌 쌓기에서 벽돌 쌓기의 기본 얘기가 나옵니다. 기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알면 재밌어요. 모르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큰딸이 오늘 아침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책이 한 1000페이지 될 겁니다. 공부하는데 1000페이지 한 2권 정도 되는데 앞에 보고 뒤에 가보면 앞에 게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처음은 시간이 많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 거 아니야. 이해해야 되니까 이해를 위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거 생각 안 나잖아. 원래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오늘 요만큼 했어. 그럼 다음 날 뒤에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 거 한번 빠르게 훑어보는 거야. 10분, 15분. 공부했고 이해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새기는 거야. 그리고 다음 날 거 공부하는 거야. 그 다음 날은 또 이 앞에 두 개를 한번 빠르게 넘겨보고 또 하는 거야. 이게 원래 제대로 된 공부입니다. 근데 그 하는 시간도 많이 힘들잖아. 최소한 한 번은 정확히 내가 이 책 한 권 끝날 때까지는 잘 보라 그랬어. 아, 그렇구나.
이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냥 이해되면 여유 생기잖아요. 다 모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모르는 게 있을 거니까. 그거 채워가는 거 두 번째.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얘기하잖아. 연필로 쓰고 지우개 지우면 자국이 남는다. 그 자리에 또 쓰고 또 쓰고 하면 아무리 지우개 지워도 자리에 자국이 남는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또 얘기했어요. 원체 그 기술사 같은 거 보통 책 두께가 1000페이지가 넘어가요. 몇 권씩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도 그런 거야. 당연히 뒤돌아서는 모르지. 모르겠다는 거 앞에 거. 그게 정상이다 그게. 반복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야. 들을 때는 아는데 뒤돌아서는 몰라요. 그러면 알기는 했어. 이해는 했다. 그 다음에 뭐야? 반복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이 의미는 무슨 얘기를 하려면 여기다 벽돌을 쌓으려고 합니다. 여기다 이제 벽돌들을 쌓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볼 때 요 면이 보인다 그러면 길이 쌓기라고 하는 거야. 요 면이 보이면 이해할 수 있나요? 근데 만약에 요 면이 보인다 그러면 마구리 쌓기라고 하는 거야. 마구리 쌓기. 요 면이 보인다 그러면 면 쌓기. 근데 중요치 않은데 왜 했냐? 그럼 요 두 가지가 필요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길이 쌓기가 뭐고 마구리 쌓기가 뭔지. 여기서 쳐다봤을 때 요게 보이면 무슨 쌓기다? 길이 쌓기다. 요게 보이면 마구리 쌓기다. 이게 좀 이따 필요하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가보면 3번에 옆세워 쌓기라는 게 있나요? 여기 좀 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해할 수 있죠? 그런가 보다. 이제 그 아래 맨 아래 동그라미 5번에 영롱 쌓기라는 게 있어요. 영롱 쌓기. 찾았나요? 여기다 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담장에 보면 이렇게 십자형으로 구멍 뚫린 거 봤나요? 이런 거 봤죠? 맞아요? 담장에 보면 동그랗게도 구멍 파 있어요. 그죠? 동그랗게도. 이걸 갖다 우리가 영롱 쌓기라고 해요. 영롱 쌓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밖에서 태양이 내리쬐잖아요. 그죠? 여기 거실이야. 거실 앞에 내짝대 병합문 있잖아요. 정원하고 연결돼 있죠. 그럼 햇살이 이 사이로 들어와 영롱하게. 그래서 영롱 쌓기라고 하는 거야.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야. 또 하나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 엄모 쌓기라는 것도 있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엄모 쌓기. 이건 뭐냐면 여기 우리 옛날에 축구 배고픈 시절에 보면 도선생 못 들어 여기 유리 깨 갖고 꽂아놨죠. 담장 위에다가. 그것처럼 요 위에다가 이렇게. 요 위에다가 이게 벽돌을 이런 식으로 쌓는 거야. 45각도식으로 이렇게. 엇갈려서 쌓잖아요. 그죠? 이게 엄모 쌓기야. 담장 위에다가. 이런 정도. 그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내가 별표 쳐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죠? 필요한 건 밑줄만 치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벽돌벽의 두께 얘기가 나와요. 벽돌벽의 두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다 할 겁니다. 조금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 우리가 길이라고 하고 얼마라고요? 190. 이건 너비라고 하고 90. 이건 두께라고 하고 57 이랬잖아요. 그죠? 이제 자 여기다 예를 들까요? 벽돌 여기다 쌌어요. 쌌는데 요 두께가 90mm다. 90mm 그러면 0.5b 쌓기 이렇게 부르는 거야. 0.5b 쌓기. 요 벽 두께. 그러면 요번에는 요 벽의 두께를 190으로 쌌어요. 그러면 1.0b 쌓기라 그래. 예, 벽돌의 이니셜을 딴 겁니다. 그러면 290이다. 그러면 1.5b 쌓기예요. 1.5b 쌓기. 390이다. 그러면 2.0b 쌓기예요.
그러면 여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틈만 나면 펜 잡고 쓰려고 그러는데 뒤에는 다 90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100단인데 없잖아요. 그죠? 100씩 커집니다. 100, 200, 300. 그죠?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똑같이 공부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잘 봐요. 우리 관상을 본다 그러잖아. 여러분도 강의 쳐다보면서 아 저게 중요하구나. 이거 평가하는 거야. 그 별표치래 별표치고. 딱 보면 일정한 룰이 있다는 거야. 똑같이 공부하는데 그걸 축약해서 핵심적인 거 기억해내면 빨리 답 찾아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0.5b는 지금 이렇게 싼다 그러면 여기다 나타내 볼까요? 여기다가 이게 지금 너비 이게 90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b면 190입니다. 이렇게 그죠? 맞아요? 그럼 1.5b면 요 벽돌 한 장에다가 또 요 반장 90을 더 갖다 붙이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게 얼마야? 190이죠. 이건 90이죠.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돈 들어가요? 몰탈이 들어가죠. 몰탈 또는 모르타르. 몇 밀리에 이게? 10mm에. 그럼 요거 더하면 얼마? 290 되죠. 맞습니까? 그럼 요 2.0b면 당연히 190, 190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190, 190. 요 사이에 뭐? 10mm. 요거 더하면 200에다가 390 나오잖아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거 두께가 정말 기초 중에 기초다.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1제곱미터당 그러면 1제곱미터면 예를 들어 요거 1m, 요거 1m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1 곱하나만 하고 메타니까 제곱미터잖아요. 그죠? 0.5b로 쌌을 때 0.5b로 쌌을 때 요 1제곱미터면 벽돌이 몇 장 들어가냐 이거지. 0.5b로 쌀 때는 75장이라는 벽돌이 들어가요. 저 뒤에 가보면 건축 적산이라는 걸 배워. 마지막 부분에. 적산은 그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벽돌 몇 장, 유리창 몇 장 이런 거야. 견적 그러면 그 적산은 다른 말로 수량산출이라 그래. 벽돌 몇 장, 창 몇 장, 문 몇 장 이런 거. 거기다 단가를 곱하면 견적이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건 그래요. 0.5b는 75장 들어가요. 1제곱미터당. 그러면 1.0b를 싸면 149장 들어갑니다. 1m, 만약에 190 두께로 싼다면 이해했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좀 보세요. 이거 여기에 90이잖아. 벽돌 한 장에 여기 90이 요건 얼마예요? 190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벽돌이 들어간다는 거잖아. 이 안에. 그죠? 맞아요? 만약에 190 싼다. 여기에 190이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건 마구리가 보이겠죠. 이게. 이해하시나요? 요 안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1.5mm 요 두 개 합친 거야. 요거 두 개 더해 보세요. 210에다가 224장 나온다. 224장. 이 두 개 더하면 이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 이해하도 반복되는 거고. 그러면 시험 문제 여태까지 건축 적산에서 나온 게 0.5b 아니면 1.0b가 시험에 거의 다 나왔다. 벽돌 수량 산출하는 거. 이것도 건축에서는 엄청나게 나왔어. 적산에서. 우리 시험에 이건 나올 거다 적중했던 거 문제 중에 하나인데 또 최근에 계속 등장하고요. 요 두 가지만 알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 벽돌의 두께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해 다 했을 거고 그 아래 벽돌 쌓기 방식이라는 게 여기 나오는데 여기다 별표를 할 겁니다. 벽돌 쌓기 방식에다가 별표. 그 아래 보면 영국식 쌓기, 영식 쌓기, 화한식 쌓기, 옆에 지가 보면 불식 쌓기, 미국식 쌓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 꼭 알아야 되는 게 영국식하고 화한식 쌓기라는 걸 꼭 알아야 되는데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여기다가 할 건데 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쉬는 게 낫겠죠? 쉬었다 가자고.